本の植民地から解放され、故郷へ帰るため、奪われた言葉を取り戻すため、当時はタケノコのように日本中に朝鮮学校が建ったそうです。そんな中での朝鮮人が公平され、その日、教室に土足で押し入ってきた警官隊は、学校を守ろうと、教室から離れまいとする子供たちをつまみ出し、抵抗する学生たちや父兄を棒で殴りつけ、学校に釘を打ちつけたのです。私の上原モニは、この時棒で頭を殴られ、血を流しながら発狂を守るため戦ったそうです。窓から捨てられる主に、65年の月日が経っても本質は何も変わっていない。今度はその孫たちが形を変え、同じ風になっている。高校無償化の窓枠の外に追いやられ、学ぶ権利、生きる権利を奪われている。こんなくさび、もういらない。こんな負の連鎖、もういらない。大丈夫。反面、今度は私たちが反面みたいに発狂を守るから、我が子たちの大切な居場所だから。이것은 한 정서가 쓴 글입니다. 1945년 개방 이후 조선 사람은 민족 교육 사업을 무엇보다도 빠르게 진행하여 1년도 되지 않는 시기에 일본에는 육대일역의 초등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4년 후인 1948년 1월 24일 일본 문부성 학교교육국장으로 도로부산지사에게 내려진 조선인 설립학교의 지급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전달에서 시작합니다. 이 전달은 간단히 말하자면 대적으로 비용을 들여 학교를 운영한다고 해도 부가가 없는 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일본은 동포진들에게 일본 교육을 강요했고 그들이 우리말 것들을 배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발한 동포들은 3월 초하루에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에 자주성받고 라는 구호를 내걸고 정부와 GHQ의 탄압에 맞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3월 12일에는 미네랄 당국 GHQ가 학교 폐쇄령을 공포하였습니다. 그래서 23일에는 대련이 조선인 교육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문부성과 GHQ責任者들을 찾아 협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답답한 불가반침이었으며 결국 일본 외시장은 이 요구에 대해 당신들에겐 시민권이 없다. 일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들의 훌륭한 나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4월 23일에 쓰자 제일조선인에게 경고함이라는 명성이 발표되었습니다. OBC에서는 미네랄 당국이 4개 조선학교를 반대로 경찰 200명을 동원해 투쟁을 벌이던 부하자와 아이들을 본격적으로 학교 밖으로 몰아내어 수많은 수단자가 발생하였는데 경찰은 병원에게 수상을 당한 조선인이 오더라도 진단서를 치지 말라는 경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오사카에서는 23일 동포 1만 5천 명이 모여 오사카부청을 에워싸고 학교 폐쇄령 조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연관을 성공해 반대 진압으로 나서 동포들에서 70여 명이 부상하고 179명이 보고되었습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조서로 학생이 반복되었는데 이 사이에 당시 학생이었던 윤대열 선생이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사이사 날에는 특히兵庫, 오사카에서 투쟁이 발발이 벌어졌습니다. 동포들의 지대량 투쟁에 하여 드디어 5월 5일에 일본 문부대신이 가스의 서명을 하였습니다. 가스의 내용은 현재 학교는 폐쇄하고 새로운 학교 교육령에 따라 인가 신청을 시행한다. 그가 가져오는 가스 지도요령에 의한다. 문부성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수 수업을 시행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일본 교육법, 학교교육법에 들면에서 선대교가 자유연구가에서 조선사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동포자녀들의 독자적인 교육을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사이사기간 제일조선인청 참가자는 100만 3,000명, 듣보자 3,076명, 부산자 150명, 사망자 2명, 기소된 조선인 212명, 형사재판회부 38명, 일본 재판회부 119명으로 하여 교육투쟁은 겨우 일단락했습니다. 이 투쟁 과정에서 조선학교의 40%가 폐쇄되었으나 나머지는 명맥을 유지하여 학생들은 그 전과 다름없는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 교육의 원점, 그것은 제일 첫 번째는 우리말 것을, 우리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고 전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이사교육제이라는 것은 대만 직후 우리 동포들이 시작한 민족 교육을 이제와 일본이 단합하려고 한 데 대해 온 제일 동포들이 함께 결정해서 이 단합됐던 걸 물리쳐서 민족 교육의 권리를 사수한 애국주제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의 정신, 그 첫 번째가 민족교육 사수의 정신입니다. 야마구치에서의 투쟁에서는 자기들이 우리 학교를 지키지 못한다면 죽어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로 3월 31일에 그 투쟁을 벌였으며, 쇼보에서의 투쟁에서는 우리 학교를 없앤다면 나를 죽여도 학교를 없애라 모집으로서 투쟁을 벌였습니다. 둘째로 단결의 정신입니다. 당시 현고의 동포는 5만 7천여 명이었는데 사이사날에는 약 1만 5천 명이 모여들어 이것은 아이들, 고령자들을 빼면 3명에 1명은 장가 한셈으로 됩니다. 셋째로 얼굴의 기준 정신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려는 뒤에는 미국 GHQ가 있었습니다. 변경군에 반대한다는 것은 절대 권력 앞에 반항한다는 것. 그것을 동포들은 알지만 계속 싸웠습니다. 이 정도 우리 학교 민족교육을 사랑하고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 폐쇄령이 내려져 몇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이사교육제는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선인 단어들로부터 모양을 바꿔 다음은 명상하제라는 모양으로 되어 우리의 사는 권리를 비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태리 소녀는 지금도 16살이다. 살고 있었더라면 81살로서 나보다도 더 연세가 많으신데 아직도 소년이라 부르려고 있다. 김태일 소년이라고 부를 때마다 시간이 멈춘 것과 같은 느낌이 난다고. 우리가 응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를 모두 얻었을 때 처음으로 사이사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대전이 끝났을 때 김태일 소년은 소년이 아니라 처음으로 김태일 할아버지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대가 바뀌어 나간다는 것은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 전통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해나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연결을 끊는 이제는 당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본 땅에서 또한 동포들이 지켜온 우리 학교에서 세대를 위해 우리말과 글을 배우고 역사를 아는 우리가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 당시 그들처럼 옷을 빠지고 사여일은 없더라도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양으로 싸워나가야 한다고 마음속으로부터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